오빠, 이게 희망의 맛이에요. 좁은 원룸 한가운데 놓인 낡은 접이식 테이블 위로 김이 피어 올랐습니다. 1,500원짜리 라면 한 봉지. 그게 오늘 우리 남매의 저녁 전부였어요. 하연이 후후 불어가며 면발을 입에 넣는 모습을 보며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국경을 넘어 힘든 시간을 견뎌 서울에 정착한 지 6개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벽지가 들뜬 임대 아파트 5층. 형광등은 깜빡이고 보일러는 제대로 돌지 않았어요. 통장 잔액은 40만 원이 채 안 됐고 내일 일자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북한에서 배급이 끊겼을 때보다, 두만강을 건널 때보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일하면 한 그릇이 세상 어떤 음식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연이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제 그릇에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라면 한 그릇으로 버텨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벽 사이로 스며드는 보일러 소리가 아침을 알렸죠. 구로의 낡은 임대 아파트 5층, 좁은 방 한쪽 구석에서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서울의 겨울 새벽은 늘 이렇게 매서웠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걸린 공사 장갑을 보니까 손가락 부분이 갈라져 있었어요. 어제 시멘트 자루를 옮기다가 그렇게 된 거였죠.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이 벌써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도시락 가게 유니폼을 입은 여동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치를 꾹꾹 눌러 담는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어요. 오빠 깼어요? 이불 속이 제일 따뜻한 나라 맞죠? 하연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이불 밖은 너무 추웠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작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오늘도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안전모를 집어들었어요. 안쪽에 붙인 이름표 스티커가 보였습니다. 지워진 글자 위에 굵게 다시 쓴 박영국. 이 도시에서 제 이름을 새로 쓰는 건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층마다 다른 냄새가 났어요. 3층에선 된장국 냄새, 2층에선 담배 연기, 1층 계단참엔 섬유유연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의 집 아침 냄새였죠.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멀리서 쓰레기 수거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곳이 정말 내 자리가 맞을까? 낯선 땅, 낯선 말, 낯선 사람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견디는 수밖에요. 주머니 속 차가운 손을 비비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 공사장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손가락 끝이 얼얼했어요. 장갑 속으로 스며든 시멘트 가루가 손톱 사이에 끼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주연 아주머니네 슈퍼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아주머니가 문풍지를 붙이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한쪽 손으로 비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테이프를 찾는데 자꾸 바람에 날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갔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고 고맙네. 혼자 하려니까 힘들더라. 제가 비닐을 잡아주는 동안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찬바람이 덜 들어올 거였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아주머니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어요. 슈퍼 안은 바깥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낡은 전기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아주머니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가져가. 혼자 먹기 많아서 손을 내저었어요. 공짜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이 사람 챙기면서 사는 세상이야. 너희 남매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그냥 받아.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누군가 우리를 봐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하연이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뭐 사왔어요? 김치통을 보여주자 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누가 우리 생각해줬대요? 그날 밤 김치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에도 온기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의 온기 말입니다. 현장 안전조회는 매일 아침 8시에 시작됐습니다. 작업 반장이 오늘 할 일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약어들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오늘 비계 작업 들어가고 오후에 슬라브 타설 예정.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했지만 저는 언제 웃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말투가 달랐고 농담의 타이밍도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저는 하연이 싸준 김치볶음밥을 꺼냈어요. 옆자리 김 반장이 제 도시락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야, 영국이 누나가 손맛 좋네. 반장은 제 여동생을 누나라고 불렀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했거든요. 작업이 끝나고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퇴근 시간이 기록됐어요. 스마트폰 근태 앱에도 알림이 떴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요. 창밖으로 저녁 불빛이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하연은 도시락 가게에서 받은 남은 나물로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시금치와 콩나물, 김치를 한 그릇에 담고 고추장을 반 숟가락 얹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고추장 반 숟가락이에요. 비빔밥 만들었어요. 하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반찬이 부족해서 이렇게 비벼 먹는 거라는 걸요. 밥을 비비면서 하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저 오늘 가게에서 칭찬받았어요. 손이 빠르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했네. 우리 하연이 최고지. 그날 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의 규칙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어요. 지키면 돌아오는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질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하연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필요한 것만 골랐어요. 라면 5개, 계란 1판, 김치 1통. 계산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은행 앞을 지나는데 빨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파란색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집 마련 대출 상담, 신규 고객 우대 금리. 하연이 걸음을 멈추고 현수막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셔터 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오빠, 우리도 언젠가 집 사요. 진짜로요. 하연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여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현수막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하연이 잠든 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펼쳤어요. 잔액은 41만 2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 월세가 30만 원, 공과금이 8만 원쯤 나갔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120만 원, 5년이면 600만 원. 집을 사려면 최소 2천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숫자가 점점 커지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저 안에 사는 사람들도 처음엔 꿈에서 시작했겠죠. 아무것도 없다가 조금씩 모아서 집을 샀을 거예요. 통장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영은 아니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내일부터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을 모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점심값을 조금만 줄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현장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다가 김 반장이 부동산 앱을 보고 있는 걸 봤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아파트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야, 영구가, 너도 집 알아보냐? 반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어요. 아직은요. 그냥 생각만 해봤습니다. 반장이 휴대폰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청년 대출 지원해 준다던데 너도 알아보지 그래. 화면을 보니 월 상환금, 대출한도, 신용 등급 같은 단어들이 빼곡했어요. 낯선 용어들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퇴근길에 은행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상담 창구가 보였어요. 직원들이 고객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 테이블에 놓인 대출 안내 책자를 집어들었어요. 종이가 매끈하고 무거웠습니다. 책자를 펼쳐보니 소득증빙, 재직증명서, 신용조회 같은 말들이 나왔어요. 각 항목마다 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필수 서류라는 뜻이었죠. 저는 책자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자를 펼쳐 하연에게 보여줬어요. 오빠,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알아는 봐야지. 그날 밤 노트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었습니다.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빙. 하나씩 체크하며 준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어요.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펜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꿈은 보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라고 하연이 말했었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준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던 최 씨가 철근에 다리를 부딪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김 반장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최 씨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감싼 손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모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일용직이었어요. 산재 보험은 있었지만 일을 못하는 동안 받을 돈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 반장이 휴게실로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최 씨가 당분간 일을 못해. 병원비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우리끼리 조금씩 모아보면 어떨까? 반장이 자신의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돈을 꺼냈어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 10,000원짜리 5장이 있었어요. 이번 주 점심값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한 장을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반장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이름은 안 적어도 돼. 그냥 마음만 담아. 봉투가 휴게실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을 때 제법 두둑해져 있었습니다. 반장이 봉투를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이 정도면 한 달은 버티겠네. 고맙다 다들. 그날 저녁 하연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이 나라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네요. 북한이랑 다르죠? 하연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챙겼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000원은 작은 돈이었지만 여럿이 모이니 큰 힘이 됐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거요.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조금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요일 저녁 하연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하연의 표정이 밝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봤습니다. 오빠, 오늘 있었던 일 들어볼래요? 하연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연은 도시락 가게에서 점심시간에 초등학생 아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메뉴판 앞에 서 있었대요. 손에 든 동전을 세고 또 세면서요. 1,000원밖에 없더라고요. 제일 싼 게 2,500원인데. 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냥 돌아가려는 걸 보고 하연은 반찬을 한 숟가락 더 얹어서 밥을 만들어줬대요. 그리고 1,000원만 받았습니다. 사장님한테 들킬까봐 떨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셨어요. 다음 날 그 아이 엄마가 가게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손에 과자 한 봉지를 들고요. 아이한테 들었다면서 고맙다고 인사했대요. 오빠,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요. 저는 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하연이 준비한 저녁상에는 과자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준 거였어요. 우리는 과자를 하나씩 집어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저 오늘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여기 사람이야. 창밖으로 동네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낯선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곳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연이 받은 온기는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하연과 함께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컵라면 2개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라면이었어요. 하나에 1,500원씩 합해서 3,000원. 비싼 외식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연이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을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라면 냄새가 퍼졌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 하연이 공원 지도를 펼쳤어요. 오빠, 이 근처 편의점 3군데 다 가봤어요. 여기가 김치 제일 많이 주고 여기는 계란 서비스 잘해줘요. 하연이 지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라면 순례 지도라고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하연이 진짜 라면 박사 되겠네.
3분이 지나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를 얹어 한 젓가락 떠먹었어요. 국물이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하연도 후후 불어가며 면을 먹었어요.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발치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갑자기 하연의 젓가락을 툭 쳤어요. 하연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빠, 비둘기가 라면 먹고 싶대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어요. 비둘기는 우리를 빤히 쳐다보다가 날아갔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벤치에 기대 앉았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하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우리도 이제 도시 사람 다 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라면도 여유 있게 먹잖아. 집은 아직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돌아가는 길 하연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다음 주에도 여기 올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날의 따뜻함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하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전화가 와서 놀랐어요. 오빠, 제가 1등 당첨됐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물었어요. 무슨 1등? 무슨 일이야? 하연은 동네 마트에서 행운권 추첨 이벤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을 볼 때마다 받은 응모권을 모아뒀는데 오늘 추첨해서 1등에 당첨됐대요. 상품은 전기밥솥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하연이 현관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새 전기밥솥 상자를 들고요. 오빠 봐요. 진짜 새 거예요. 하연이 상자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상자를 뜯어 밥솥을 꺼냈습니다. 반들반들한 흰색 밥솥이었어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안쪽에 붙은 보호 비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오빠, 이제 진짜 밥 먹어요. 라면만 먹으면 속 상하잖아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야, 라면이 더 맛있는데. 하연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윤주연 아주머니가 축하한다며 라면 2개를 끓여줬습니다. 슈퍼 안작은 테이블에 앉아 셋이서 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밥솥 생겨도 오늘은 라면이야.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라면이 밥보다 따뜻할 때가 있죠.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를 더 얹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연이 밥솥 상자를 꼭 안고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하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빠, 우리한테도 행운이 오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행운이었지만 그게 우리 삶을 바꾸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조금씩 천천히 우리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장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김 반장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구가 앉아봐. 반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 들어간다. 외주 인력부터 줄이래. 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 계약 연장이 보류됐어.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할 수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2주 남았어요. 그 뒤로는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은 잘해. 근데 회사 결정이라 내가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하다. 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하루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용접기를 잡아도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하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연도 요즘 도시락 가게 일이 줄었다고 했었어요. 손님이 줄어서 근무 시간을 줄인다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하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감이 줄었어. 이번 달까지래. 하연이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우리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63만 원, 월세가 30만 원, 공과금이 10만 원쯤 나갔어요. 한 달은 버틸 수 있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더 열심히요.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현장마다 사람은 넘쳤고 경력이 더 긴 사람들이 먼저였습니다. 하연의 도시락 가게도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주 5일에서 사흘로 줄었어요. 월급도 절반이 됐습니다. 목요일 저녁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전기세 연체 안내였어요. 지난달 공과금을 못 냈던 거였습니다. 이틀 안에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긴다고 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18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반 통, 계란 3개, 라면 2개. 그게 전부였어요. 냉장고 안쪽 전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방 안 형광등이 껐다 켜졌다를 반복했어요. 곧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연이 서랍에서 양초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쓰면 되죠? 전기 아끼게요. 하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흔들렸어요. 벽지에 오래된 얼룩들이 촛불에 드러났습니다. 하연이 빈 냄비를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또 끓이면 되죠, 오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무리한 꿈을 꾼 걸까? 집을 사겠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먼 일이었을까? 옆에서 하연이 작게 숨소리를 냈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연만큼은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해 보이던 그 불빛들이 오늘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양초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곧 꺼질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까?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8시쯤 방 안전등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방을 채웠어요. 하연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불 나갔어요. 저는 서랍을 더듬어 양초를 찾았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어요. 작은 불빛이 방 안을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정전인가 봐요. 하연이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른 집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우리 집만 어두웠습니다. 전기세를 못 낸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촛불만 바라봤어요. 오빠, 배고파요. 라면 끓일까요? 하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거운 표정을 짓자
하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한테 전기포트 있잖아요. 윤주연 아주머니가 빌려준 전기포트가 있었습니다. 연장선을 복도 쪽 콘센트에 꽂았어요. 다행히 복도 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하연이 남은 라면 2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라면이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면을 넣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라면을 끓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참하기보다는 고요했어요. 라면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하연이 젓가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 국물 맛봐봐요. 이게 희망의 맛이에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뜨겁고 짭짤했어요. 혀끝이 데이는 순간 가슴속 무거움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연도 면을 후후 불며 먹었어요. 촛불이 하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연은 웃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내일은 또 내일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둘이서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오빠, 내일은 물 더 팔팔 끓여요. 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은 길고 어두웠지만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어요. 하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집결지로 가기로 했어요. 현장마다 아침 일찍 사람을 모집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하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어요. 오빠 어디 가요? 하연이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 구하러. 일찍 가야 기회가 있대. 하연이 부엌으로 가더니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남은 김치와 계란 하나로 후다닥 도시락을 쌌어요. 오빠, 이거 가져가요. 점심 먹어야 힘내죠. 하연이 도시락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 저녁에 봐. 저는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일용직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이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2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형광 조끼를 입고 서 있었어요. 저도 가방에서 조끼를 꺼내 입었습니다. 커피 트럭에서 1,000원짜리 커피를 샀어요. 종이컵을 손에 쥐니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7시가 되자 트럭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반장들이 내려서 사람을 골랐어요. 경력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트럭은 저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2번째 트럭도 마찬가지였어요. 3번째 트럭 앞에 섰을 때 반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용접할 줄 아냐? 예, 할 줄 압니다.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트럭을 가리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니 다른 일꾼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건물들을 비췄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일하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용접기를 잡으니 손에 익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하연이 싼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와 계란이 전부였지만 맛있었어요. 옆에 앉은 아저씨가 단무지 몇 조각을 건네줬습니다. 같이 먹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작업을 마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8만 원. 손에 쥔 돈이 묵직했어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집 한 채. 오늘 번 돈 중 2만 원을 넣었습니다. 숫자는 작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텼고 내일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하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빠, 일 구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하루 일했어. 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늘의 피곤함을 다 씻어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집결지에 나가 일감을 구했어요. 어떤 날은 일을 구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은 하루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늦게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윤주연 아주머니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지려던 참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문을 잠그려다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 영국이 아니냐? 밥은 먹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심 도시락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아주머니가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들어와. 추운데 그냥 보내면 내가 잠을 못 자.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라면 2개를 꺼내 냄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단무지를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천천히 먹어. 뜨거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라면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주머니가 건네준 젓가락을 받아들었어요.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가. 하연이 것도 싸줄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을 한 젓가락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뜨겁고 짭짤했어요. 몸속으로 온기가 퍼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앞에 앉아 김치를 더 얹어줬어요. 영구가 집은 아직 없어도 괜찮아. 따뜻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게 집이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아주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하얀 것까지 2개였어요.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갚을 생각 말고 나중에 내가 누군가 챙겨주면 돼. 슈퍼를 나서는데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 나라의 온기는 주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슈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연아, 나 조금 늦어.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좋은 일.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도시락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도로를 얇게 적시는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슈퍼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윤주연 아주머니가 안에서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집 한 채 통장 잔액은 12만 원이었어요. 작은 숫자였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커졌습니다. 일어서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빗속을 천천히 걸었어요. 젖은 아스팔트에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연이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저는 웃으며 도시락 봉지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 저녁 싸줬어. 하연이 봉지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요? 우와, 따뜻해요. 방 안으로 들어가 둘이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식었지만 여전히 맛있었어요. 하연이 젓가락을 들고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엔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끓여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이 라면보다 더 따뜻하게. 하연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불빛들이 빗속에서 번졌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따뜻했어요. 통장에 적힌 집 한 채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이룰 꿈이었어요. 그 꿈까지 가는 길이 멀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라면 한 그릇의 온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집은 아직 멀었지만 오늘은 따뜻했습니다.